자, 여러분, 네, 이제 두 번째 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했던 그 주식을 이제 발행할 때는 이제 회사를 만들 때 발행했고요. 이제 회사가 이렇게 쭉 운영이 되다가 이제 새로운 시점에서 이제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이제 신주 발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신주 발행은 이제 설립 시 발행하고 거의 비슷한데 좀 차이점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봐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설립 시 이제 주식 신주 발행과 설립 시 주식 발행과의 비교가 있는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회사 설립할 때 주식 발행은 주식 발행 사항을 어디서 결정했냐면 이 발기인의 전원의 동의에 의해서 발행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자, 그럼 신주 발행 시, 즉, 자본을 증자한다. 증자 시에는 어디서 하냐면 이사회에서 한다 했어요.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면 미달 발행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인 발행이라 합니다. 깎아서 하는, 우리 할인 아시죠? 액면 미달이니까 할인해서. 설립 시에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액면 미달 발행이란 설립 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있을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신주 발행할 때 증자 시에는 설립 후 2년이 경과 후면 가능하다. 회사 설립 후에. 또는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 인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 때. 이럴 때 뭐가 되냐? 예, 이럴 때 이제 액면 비달 발행, 할인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설립 시 주식 발행에 대해서 발행 목표 달성 여부인데 정관의 설립 시 발행 주식 수가 기재됩니다. 전액 인수, 전액 납입이 요합니다. 확정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실제로 인수된 주식만 가지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감 발행이 됐어요. 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인수 담보는 있지만 납입 담보는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요? 예, 인수담보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납입담보도 당연히 있다 이 말.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왜? 거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 마감 발행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미납으로 인해서 실권만 있습니다. 실권은 자, 그다음에 미청약 했을 때, 미납이지, 청약은 해야 되고, 얘는 미청약 미납으로 인한 실권이 있어요. 뜻한 조건은 여기가 다르시 최고가 없어요. 얘는 최고합니다. 알려줍니다. 돈 안 냈을 때, 네가. 얘는 정해진 시간 안 내면 바로, 그 권리를 잃죠. 실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보시면 되고, 현물 추자 보세요. 변태 설립상에 정관에 기재하고 검사를 요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아까 봤잖아. 얘는 그냥 검사만 필요하고 변태 설립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설립시와 달라요. 주주가 되는 시기는 얘는 설립 등기 후에 주주가 되지만 얘는 주금 납입 돈 낸 다음 날부터 이길 다음 날부터 이제 주주가 된다. 이랬죠? 예.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두 번째 이제 신주 발행의 내용에 들어가면 신주 발행의 효력이 있는데 일부 미인수 발행은 우리가 마감 발행했죠 아까 그쵸? 자 보세요.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가 인수 납입되어야 하는 자본 확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반해서 신주 발행 시에는 계획된 발행 주식이 미달되더라도 그 기일 내 인수 납입된 주식만 발행하고 미인수 미납입은 포기할 수 있다. 예.
왜? 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본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10만 주 인수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만 주에 대한 납입이 있어야 되는데 납입이 없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전부 인수 전액 납입에 반하, 확정 자본주의에 반하잖아. 그런데 신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돈이 급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 자금을 새로운 주주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예. 자, 그래서 CF 보시면 납입 기일까지 인수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은 미발행된 주식은 미발행 주식으로 납입된다. 그럼 여기서 납입하지 않고 즉 9만 주만 10만 주를 인수했으면 10만 주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데 9만 주만 내고 그럼 나머지 미발행 주식은 1만 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납입기일까지 인수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은 미발행 주식으로 납입되고 이사가 이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여기 보시면 발행 목표 달성 여부에서 확정 자본주의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지는데 얘는 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달리 위해서 얘는 다 책임을 져야 돼. 이해됐죠? 예. 그래서 마감 발행이야. 마감 발행. 이거 나와 있잖아. 마감 발행.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이것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은 전부 인수 전액 납입되도록 그냥 전부 인수가 납입되도록 해서 자본 확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 발기인에게 자본 충실 책임을 부여하는 점과 다르다. 설립 시에는 자본 충실 책임이 인수 납입 처리를 다 했는데 신주 발행 시에 자본 충실 책임은 인수 담보만 부담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 예, 뭐 때문에? 마감 발행 때문에 그렇다. 알았죠? 예, 왜 그렇다? 마감 발행. 왜? 급하다. 예, 돈이 급하다. 급하다. 자본이 급하다 말은 돈을 빨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효력 발생 시기, 주주가 되는 시기. 자, 납입기일의 다음 날 2일부터 주주가 됩니다. 그- 그럼 뭐 인수하고 돈 냈어. 설립 시에는 우리 계속 공부했죠. 시기는 언제였어? 설립 등기를 한 다음에 돈을 내고, 자 보세요. 우리 주식 인수하고 돈을 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설립 등기 후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돈, 설립 등기 후 돈을 인수하고 납입했어. 그럼 또 뭐 있어? 이사 감사를 뽑지. 그 다음에 조사하지. 그 다음에 등기하지. 이런 절차가 쭉 있는데 신주는 신주 발행 시 주주되는 시기 납입 기일 이게 돈 낸 다음 날부터 바로 좀 주주가 되는 시기가 좀 빠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권 발행 전에 주식 양도. 자,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그 해야 되는 게 그 주식의 양도에서 주권 발행이 되게 중요했죠. 주권 발행되기 전에 주식 양도. 신주의 효력 발생 후에는 주식 양도가 가능하지만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이제 돈 낸 다음 날부터. 주권 발행 전에 그 양도는 회사에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는 신주 납입 기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된다. 발행하여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신주 납입길 다음 날 신주 납입길 잘 드세요. 예, 신주 납입길 다음 날 그럼 설립 시에는
등기겠죠. 이거는 가로 안에 있는 건 지체 없이 6개월 이내 주권 발행이 이제 강제가 됩니다. 주권 발행이 이제 강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이제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 지체 없이 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설립 등기 후 지체 없이 주권 발행이 강제된다. 이 말은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양도가 가능해. 그런데 주권이 발행되어야 되는 거야. 주식을 양도하려면 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계속 배웠잖아요. 신주도 똑같을 거야. 예. 그래서 주권이 그럼 언제 나와야 되는 거야? 신주일 때는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설립 시에는 회사 설립 시에는 설립 등기 후 6개월 내. 그럼 보세요. 신주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양도는 가능하지만 주권이 발행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기다려야 돼. 주권 없이 양도한 경우 당사자 사인 효력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 소득이 있어. 왜? 회사가 모르기 때문에 주권 아직 발행 안 했는데 6개월이 경과 후에는 주권 발행 없이도 주권 없이 양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신주기일 다음 날부터 이런 말은 우리가 이제 설립 시에는 이런 거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예. 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음. 그래서 무조건 이제 등기하면 등기한 날로부터 이제 6개월 내에 주권이 있어야 되고 신주는 돈 낸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기다려야 돼. 주권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주권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양도하면 되는데 등기 후에 6개월이 경과했어. 등기한 후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돈 낸 다음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 이럴 때는 예외 없이 예외적으로 주권 없이 양도를 가능하다고 우리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지? 예,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신주 발행을 등기해야 돼. 변경 등기를 하죠. 예, 변경 등기가 뭐야? 기존에는 우리가 25만 주였잖아. 그지? 그 내용이 바뀐 거지. 내용이 후발적으로 내용이 변경되겠죠. 그래서 10만 주에서 이제 새로운 주식을 우리가 50만 주로 발행했잖아. 50만 주. 그죠? 그럼 합이 얼마 되는 거야? 예, 이제 주식이 60만 주가 되는 거지. 이런 내용들 바뀌면 어떻게? 예,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부수적 효력으로서 신주의 인수 무효 취소가 제한돼요. 등기가 되면. 아, 뭐 이게 납입이 잘못되네 이런 말 못한다 이 말이야. 이사의 인수담보 책임에 대해서 우리 예, 인수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지만 납입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예, 잘했습니다. 바로 마감 발음 때문에 예,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해보시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특수한 신주 발행한다 했죠. 우리 통상에 지금까지 계속 배운 건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통상의 이제 신주 발행인데 이 자본 조달과 무관한 신주 발행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특수한 신주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 보통은 언제 된다고요? 돈 낸 다음 날부터 된다 했죠. 신주 때. 그래서 준비금의 자본 전입, 이 준비금을 자본으로 넣는다. 저축분을 자본으로 넣는다. 이런 경우에는 신주 배정일 때, 주식 배당할 때는 주총 결의 시에, 전환 주식 할 때는 전환을 청구했을 때, 예. 신주 인순국부 사채 같은 경우는 전액을 돈 냈을 때, 합병에는 변경된 게 있을 때, 뭐 주식 병합 분할했을 때는 이럴 때. 그래서 주주가 되는 시기가 이런 게 있다. 이건 그냥 참고로 해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예. 뭐, 예. 그냥 참고.
참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액면 미달 발행을 우리가 무슨 발행이라 했냐면 할인 발행이라 했죠. 예, 좀 싸게 해준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위해서 액면 가액 이하로 발행 가액을 정해서 신주 발행하는 경우에 우리는 할인 발행을 하고 이 설립 시에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액면가가 1,000원이면 발행 가액은 우리가 얼마야? 액면가는 어디 적죠? 여러분? 액면가는 정관에 적으래 정관에. 맞죠? 정관에 적었어. 그래서 이런 주식을 우리가 액면 주식이라 하죠. 액면 주식. 근데 실제로 팔 때는 얼마야? 실제로 팔 때는. 아파트를 생각해봐, 아파트. 아파트를 이제, 이제 다 조합원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제 그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양가를 생각해보세요. 분양가. 분양가가 평당, 예를 들어서 평당 1,000만 원이었어. 평당. 그럼 30평이면 3억이잖아. 그지?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액면가가 책정이 됐어요. 그럼 실제 이게 시장에서 팔릴 때 얼마가 되냐? 좀 더 올라가겠죠. 실제로. 그죠? 분양가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사는 가격은, 어떻게 해요? 더, 분양가는 이제 적혀 있는 가격이 그렇고, 실제로 어떻게? 실제적인 우리가 살 때는 그 조합원들 하는데 일반 분양자에게 또 달리 가는데 이게 발행가액이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평당 천만 원씩이었는데 조합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평당 1,500을 받기로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1,500을 받아야 돼.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걸 800만 원을 받았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회사 설립할 때. 그런데 이게 신주 발행할 땐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간에 우리 주식은 한 주당 1,000원이라 했어. 1,000원. 근데 실제로 팔 때는 우리가 이제 팔 때는 얼마를 파냐? 2,000원을 파.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얘기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재래시장 가지고 이제 무를 하나 사는데 그 무 하나가 3,000원에 팔아요.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이해됐어? 응. 근데 실제로 그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그걸 띄워올 때 1,000원에 띄웠다 이 말이야. 그건 액면가지. 그거 알 수 있어. 모르는 거야. 액면가가 얼마인지. 우리는 시장에 유통되는 가격, 발행가액을 주고 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액면가보다 크게 같거나 또는 크게 발행해.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 액면가보다 작게 발행, 액면 미당 발행, 할인 발행. 이제 요걸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설립시는 안 되지만, 417조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 주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는 뭐야? 거래 시세지, 시세. 그래서 우리 이제 아파트에 평당 1,000만 원 하게 되는데 조합원한테는 1,500만 원, 일반인 사람에게는 2,000만 원 이렇게 팔기로 해서 돈을 냈어. 그럼 이게 이제 집이 다 지어졌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니까 거래되는 시세가 있을 거 아니야. 3억이었는데 갑자기 얼마 뭐 4억 갔다가 5억 갔다가 할 수 없어. 이것들은 주가가 되는 거야. 시세가 되는 거야. 시세. 이해됐습니까? 이런 거지. 예.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회사 설립 시 2년이 경과해야 되고 주총에 특별 결의가 있고 법원의 인가를 했을 때만 보세요. 성립된 지 2년이 경과해야 돼. 그럼 이거 뭐야? 설립 시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예. 2년이 되면 할 수 있고 주총에 특별 결의가 필요해. 특별 결의는 어떤 경우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하죠. 그죠? 3분의 1 요건이 뭐였어? 결의 요건. 예. 보통 결의는 2분의 1, 4분의 1이잖아. 하나씩 더 그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 출발, 출석 주주,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종수, 출발. 법원의 인가를 받고 했을 때. 이럴 때 된다. 그럼 발행 시기 보시면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해야 된다. 언제까지? 1개월 내에. 계속
인가를 받고 계속 미루면 안 돼. 인가를 받고, 한 달 내에 바로 어떻게, 액면 미달 발행해야 되고, 상각이 있습니다. 액면 미달 발행 후에 3년 내 균등액 이상으로 상각해야 된다. 이 말은, 만약에 이게 1,000원인데, 이거 800원 했어. 그럼 3년 내에 200원 맞춰가지고 1,000원 맞춰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상각한다. 이해됐지? 자, 요거, 액면 미달 발행, 할인 발행. 마감 발행은 뭐였다고요? 마감 발행? 일부 미인수 주식이 있을 때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간다. 알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마감 발행, 할인 발행. 개념 기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배웠던 건 이제 복습하네.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 저번에 우리 했던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신주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이것도 했죠. 그래서, 그 얘기와 좀 비슷하네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을 때, 사전적이네요. 염려가 있을 때 그 주주는, 단독 주주는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만두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사의 위법 행위 중 1% 단독 주주, 이거 중요합니다. 법령 정관 불공정까지 있을 때 손해, 공익권, 자익권 둘 다 사전에 한다.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요거 여러분이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은 위법하거나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위배되고 불공정 주주에게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절차를 보시면 단독 주주, 단독 주주할 수 있어. 그 회사의 주주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회사는 상대방이 되죠. 청구 방법은 행사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의사 표시도 가능하고 소도 적일 수 있고 가처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가처분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 원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사람이 다 나쁜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임시 처분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처분이에요. 알았죠? 그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사전적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도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고 뭐 청구권 의사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고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도 똑같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소송할 수 있고 근데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될 게 있었어요. 바로 주주의 대표 소송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주주의 대표 소송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소송으로 한다. 이런 소송을 뭐래 했다? 제3자 소송 담당이라 했다. 그래서 소송 참가를 받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 걸 참가적 효력이 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거의 다 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단독 주주가 하고, 청구 방법, 예, 의사 표시로 할 수 있단 말은 청구권 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거는 사전적, 예방적,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효과를 보시면 회사가 유지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회사가 유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제 불공정하거나 위배된 게 있다 이 말이죠. 회사는 신주 발행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주주의 신주 발행 유지 청구만으로도 신주 발행 절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야? 야 그만둬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죠. 어떤 획기적인 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주의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만으로도 신주 발행 절차에 영향은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은 그대로 이게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뭐 다르게 뭐 소송을 가든 그 별도의 수단이 있겠지. 음. 그럼 뭐 그게 바로 신주 발행 무효서가 되겠죠. 그다음 보세요. 회사가 유지 청구를 무시한 경우 소를 제기하죠. 기분 나쁩니다. 판결이나 가처분이 있을 때 무시하고 신주 발행을 했다면 그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야.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유지 청구는 의사 표시를 한 때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기억합니다.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만둬라 했을 때 회사가 진짜 그만두면 괜찮은데 이거잖아. A가 B에게 돈을 빌렸는데 판결이 돈을 갚아라 했는데 이게 돈을 안 갚았어요. 그죠? 또 판결을 갚으라 했는데 안 갚하고 어떻게 강제집행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유지청구권 의사, 그러니까
그만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소송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주주의 신주 발행 유지 청구만으로 신주 발행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신주 발행 유지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신주 발행에 대한 무효입니다. 예, 무효의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브레이크하고 이제 세 번째 타임에서 또 뵙겠습니다.